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각 테마별로 한번 우리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테마가 중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우리 첫 번째부터 해서 마지막 테마까지 갈 때 우리 머릿속에 늘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행위자 제재성을 반드시 법조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테마 보니까 중개사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중개사, 선비사자가 아니고 역사할 때 그 사. 중개의 역사입니다.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99%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모의고사에서 잘 나오죠. 그러니까 한번 크게 뭐 무시해도 큰 무리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예의상 한번 보면은 역사를 보니까 고려시대에 뭐 객주가 있었다. 그때는 뭐 자유롭게 했나 봐요, 성격이. 그래서 중개업자의 효시다. 그 다음, 우리 조선시대 보니까 거간 중에서 이제 집을 중개하니까 가거간이죠. 이 거간이란 말이 뭐냐면은 거가 한자 쓸 수 있는데 안 쓰겠습니다. 틀리면 안 되니까. 자, 거간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이 거자죠. 있을 거자, 사이 간자. 그래서 집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그 중간, 그러니까 중개라는 개념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 거간인데 이제 집을 중개한 걸 가거간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우리가 그중에 이제 각회 보니까 쾌라는 것은 또 거간을 의미해요. 가거간 같은 말입니다. 요게 이제 최초의 중개업자입니다. 우리 선배님이 어느 시대에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계셨답니다. 조선시대. 이 역사가 무지 오래됐네요. 그러다가 이제 객주 거간 규칙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이게 이제 대한제국 말기 때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요러다가 요게 이제 최초의 법 제도죠.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쪽발이가 우리를 삼키는 바람에 그때 이제 소개 영업 취체 규칙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취체 느낌상 안 좋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뭐 제한, 제재, 그렇죠. 일본 한자죠 이게. 그래서 어떤 단속의 의미입니다. 단속. 취조한다. 여러분한테는 우리한테는 정말 역사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광개토 대왕, 우리 호태양 광개토 대왕 후손이잖아요. 다시는 일본 쪽발이가 이렇게 못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61년도에 소개영업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반성이죠. 일제 쪽발이 걸 그대로 쓰고 있어? 쪽팔린 거죠. 그래서 우리 걸 만들어야 돼서 소개영업법입니다. 소개해줘, 소개. 민사중개죠, 한마디로. 요때 이제 우리 복도방, 요런 말이 생긴 거죠. 요때는 신고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83년이면 이제 우리가 80년대 들어서 경제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졌죠. 그때 이제 부동산 한번 광풍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좀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뭔가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별도로 독립해가지고 부동산 중개법을 만들었어요. 요때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됐죠, 법에. 요 83년도에. 그래서 이제 1985년에 제 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실시가 됐습니다. 거의 다 붙었죠. 그때는 그러기 쉬웠어요. 그러다가 2005년에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용 공인중개사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우리 공인중개사도 변호사법, 법무사법이 있듯이 전문해서 아예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생긴 거죠.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주택관리사법 없어요.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그냥 언급될 뿐이죠. 묻혀. 근데 우리는 뭐예요? 딱 독립이 돼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성격이 좀 의미가 있는데요. 자유주의여다가 인가제, 허가제,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 이렇게 돼요. 지금 현재는 등록제죠. 현재 뭐 허가제다 이러면 틀리겠죠. 인가제다 하면 틀리겠죠. 등록제입니다. 이런 용어가 하나의 종합문제, 공인중개사법 종합문제 하나의 보기 정도는 등장할 수가 있겠죠. 우리 실제 시험에서도. 자, 그래서 모의고사는 이 순서가 잘 나왔죠. 자, 인, 허, 신, 허 등. 어떻게 해요? 자! 홍쌤인가요? 자! 저는 애한테 자! 애가 업어달라요. 그럼 뭐예요? 자! 이렇게 늘 시작하죠. 자! 입어! 입허, 인허. 그 다음에 신발 신어! 신허, 허. 등에 올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진짜 테마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목적이죠, 목적. 자, 여기는 단독 문제로 한 문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종합 문제, 공인중개사법 종합 문제 하나의 보기로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자, 뭐 제가 보니까 이 책에 이제 별표가 하나 돼 있고 두 개 돼 있고 세 개 돼 있는데 그거 의미 없다. 왜? 공인중개사법은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 테마별로 첫 번째 핵심, 두 번째 출제자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법 조문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요약이라고 돼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우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목적, 법 제정 목적이죠. 자, 목적의 핵심은 뭡니까? 박스에 보니까 법 조문상, 법 조문상 법 제정 목적이 뭐냐? 내 생각, 세상의 어떤 통념, 밑살라지 이게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법 조문상의 목적이 뭔지 그걸 디테일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늘 출제자 관점에서 봐야 되는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 오른쪽 날개 박스 보시면 출제자 의도가 돼 있죠? 늘 수험생은 출제자 관점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십니까? 그런 친구가 있었죠? 정말 화장실도 안 가고 막 밑줄 막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 열심히 공부하지만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가 있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출제자 관점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옛날 아픈 기억이 떠오르네요. 자, 법 제정 목적 보니까 법 조문상 자꾸 글자 이 토시 하나 이거를 바꾸어 넣은 경우에 출제자께서 너 수험생은 과연 어디가 틀렸는지 그 틀린 부분을 찾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죠. 그래서 오탈자 찾기다. 숨은 그림 찾기 문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 제정 목적에 관련된 조문 보니까 이 밑에 이제 3단 비교표로 되어 있죠? 3단 비교표. 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1조 법률 목적. 자, 형광펜. 목적이다. 형광펜 밑줄 짝.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 공인중개사에다 검정펜 밑줄 짜가시고 그 공인중개사 앞에다 동그라미 1번을 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가야 돼요.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자, 부동산 중개업 검정펜으로 밑줄 짝. 부동산 중개업 앞에다 동그라미 2번이라고 치겠습니다. 하여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국민경제의 검정펜 밑줄 짝. 국자 앞에다 동그라미 3번 하겠습니다. 요게 딱 법 제정 목적이다. 요거 외에는 쪼득 빼어나도 법 제정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뭐 위에 올라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 부동산 투기 억제. 부동산 투기 억제.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그럴싸하거든.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법조문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반드시 근거는 법 조문이어야 된다. 보고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된 말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바지라고 돼 있잖아요. 저바지라고 하면 또 틀립니다. 진짜로요? 진짜로. 이바지라고 돼 있잖아요. 이바지, 디스. 떼시 아니라, 그렇죠? 그 정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돼 있죠? 선생님, 시행령, 좀 그 말인데 이런 것도 읽어봐야 되나요? 당연히 읽어봐야 돼요. 시행규칙이 보니까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이렇게 쭉 나가 있죠. 법 및 시행령이죠. 그러니까 법만 시행령만 이게 그거에 관한 사항만 규정한 게 아니잖아요. 시행규칙의 형님은 누구예요? 시행령이죠. 시행령의 형님은 법률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바로 위에 형 것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맨 막내가. 그죠? 맨 막내는 그 바로 가운데 형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 말만 들을 것 같잖아요. 첫째 형은 이렇게 잘 봐주고 그러니까 첫째 형 말도 잘 들어야죠. 그 말입니다. 첫째 형 빼면 안 된다. 선생님,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영 뒀잖아요. 오케이.
자, 이제 요약이 있는데 이건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테마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기출문제 반드시 확인하고 풀어보셔야 되죠. 어떤 패턴이 나오는지 기출문제는 또 나옵니다. 기출문제는 뭐다? 오래된 미래입니다. 오래된 미래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출제돼. 그죠? 반드시 풀어보렵니다. 어떤 유형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어보면 뭐가 중요한지 알 수 있고, 어떤 패턴으로 나오는지 알 수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 딱 보세요. 기출문제 하죠. 괄호 넣기로도 나올 수 있구나. 독헌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 이런 우리가 평이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와우, 연결은 고르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구나. 더 독헌놈은 어떤 놈이 있는 줄 아세요? 독헌놈이 아니죠. 독헌신 분. 개수형으로 물으시오. 몇 개니까. 와, 그렇게도 나온다는 거. 오케이? 자, 다음. 세 번째 테마, 용어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어디쯤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 땡이라고요? 자, 늘 여행 중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쯤 가고 있어요? 그렇죠.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문하는 2차의 첫 번째 숲에 첫 번째 나무에 줄기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용어 정의까지. 오케이. 자, 용어 정의. 무려 별이 3개입니다. 무슨 침태도 아니고 말이죠. 자, 용어 정의 핵심은 뭐냐? 역시 뭐예요? 역시 법조문이에요. 그리고 이 법조문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판례도 있죠. 판례. 그렇게 해서 법조문을 통해서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역시 판례를 통해서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럼 뭐예요? 한번 해봐야죠. 어려우니까. 맨날 쉬운 것만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출제자는 어떤 관점에서 이 용어 정의를 보고 있냐 이거예요. 날개 박스 보겠습니다. 오른쪽. 자, 출제자 의도, 용어 정의. 자, 첫 번째, 유사한, 비슷한 용어의 정의를 뒤바꿔 넣은 경우에 구별할 수 있겠는가? 비슷한 용어예요.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비슷하죠. 그러나 다르죠. 하나는 밋밋하고 하나는 뭐예요? 개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겁니다. 오케이? 그렇구나.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도 뭐예요? 복합부동산? 개념의 부동산 달랐잖아요. 개념이 없는 애는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구별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출제자도 보니까 사례를 통해서 용어의 정의를 이해할 수 있는가? 결국 이제 판례 문제가 되겠죠. 판례를 사례화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뭘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법조문입니다. 쭉쭉 넘어오면은, 쭉 넘기시면은, 2 해가지고 3단 비교표 나와 있죠? 자, 법률에만 규정이 돼 있죠?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죠. 진짜 독하고 독종인 분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시행규칙에서도 정하고 있다. 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고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자,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용어의 정의다. 형광펜으로 밑줄 자 단독 문제로 거의 출제가 되죠. 자, 보니까 중개가 있고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업이 있고 개업 종지사 뭐 공인하고 중개본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출제자 첫 번째가 뭐였죠? 출제자도 첫 번째가 비슷한 용어를 갖다 구별해야 된다. 자, 그럼 뭐가 비슷하죠? 1호에 1호라고 부릅니다. 1호에 중개라는 놈하고요. 3호에 중개업이라는 놈이 비슷하죠. 자, 중개에다 빨간 펜, 중개업에다가 빨간 펜. 특히 이제 우리 중개업에 관련된 판례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렵게 나오면은 이 중개업 관련 판례를 이해하고 있는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 2호에 공인중개사가 있고 4호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죠. 다릅니다. 달라요. 그 다음에
5호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보조원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각각 구별해낼 수가 있겠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러고 보니까 중개람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아직 보질 않았어요. 다음에 나올 거예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 검정펜으로 밑줄자 중자 앞에다 동그라미 1번이라고 칩시다. 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 자 권리의 득실 변경 검정펜 밑줄자 권자 앞에 동그라미 2번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다 알선에다 검정펜 밑줄자 알자 앞에다 동그라미 3번이 되겠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라는 용어의 정의가 맞아떨어지려면 1 플러스 2 플러스 3을 충족해야 된다고요. 그걸 충족하지 못하면 중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참고적으로 앞쪽에 보시면 요약에 첫 번째가 중개가 나와 있죠. 중개에서 요약의 중개에서 세 번째 성격이 나와 있잖아요. 이건 참고적으로. 자, 중개는 성격이 어떻게 돼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 아니다. 우리 1차에서 배우셨죠? 사실행위일 뿐이다. 법률행위 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민사중개다. 상사중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인 간의 거래를 우리가 중개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그 사실문에 장사꾼이 집 사려고 하는, 그건 개인 입장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거다. 민사중개다. 상인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상사중개가 아니라는 거. 또 아울러서 플러스해서 이해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하고 대비된 게 3호, 중개업이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업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그냥 뭔가 다르겠죠. 자, 중개업이라면 다른 사람의 의뢰, 검정펜을 밑줄자 동그라미 1번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 검정펜 밑줄자 동그라미 2번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다 중개를 에다가 검정펜 밑줄 동그라미 3번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1, 2, 3을 충족해야지만이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그 중에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빠지면은 중개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판례로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뭐 다른 사람의 의뢰는 좀 빼기가 좀 그렇겠죠. 자, 2번 보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보수를 안 받으면은 중개업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보수 관련 판례가 2006도 48 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로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화면상에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핵심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수수료, 보수죠. 보수 받았어요? 안 받았어.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그렇죠. 중개업이 아니죠. 받지 아니하고 단지 수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안 받았어요. 약속만 했지 수수료 요구 아직 안 받았어요. 보수. 그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시험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 틀린 보기가 되겠죠.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서로 뒤바꿔서 틀린 보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뭐니 해도 우리 한국말은 뭐까지 들어봐야 하는 끝말, 끝까지 들어봐야죠. 그래서 이 끝말을 이 서로 뒤바꿨을 때 과연 내가 알고 있는가? 결국 판례는 결론이 중요하다. 중간중간에 굉장히 복잡한 법리가 있지만 그건 이제 판사님께 맡겨놓으시고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결론만 하면 된다. O냐 X냐? 우린 그거잖아요, 결국.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게, 중개를 업으로 해야지 중개업이라는 거죠. 업으로 하자면 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당근인데, 요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자, 2000도 837이에요. 요거는 바로 이 3단 비교표 왼쪽에 보시면 중개업에 있죠? 2000도 837 있죠? 첫 번째 판례. 밑줄 보세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이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업이니까.
업이니까 해당하죠. 그죠? 오케이, 해당한다. 알선 업으로 했으니까 업이 아니면 아니지만은. 그래서 해당한다 해야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틀리다고요. 초당권 이거 우리 중개, 이거 하는데 이것도 저긴가? 중개업인가? 우리 매매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닌가? 아니라 중개라는 건 뭐예요? 위에 1호에 권리 특실분, 권리. 초당권도 권리인가요? 부동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업자만 붙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바로 밑에 88도 998, 이것도 업에 관련된 판례예요. 자, 보니까 중개, 옛날에는 부동산 중개업법이라고 불렀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반복 계속이죠. 반복 계속, 요 말이 중요해요.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 중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업이라는 것은 반복 계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시험 준비에는 가장 잘 나오는 거죠.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그럼 보세요. 중개업이라는 용어 정의상 3호에 다른 사람의 의뢰 있었죠? 보수 받았죠? 수수료 받았으니까. 근데 뭐예요? 중개를 업으로 했나요? 업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야. 알선 중개를, 왜냐하면 한 번이니까 중개를 업으로 한 걸 볼 수도 없다. 근데 뭐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버릇되면, 습관이 되면 업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밑에 또 판례도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 더 우리 이제 첨부 파일에 올려놓을게요. 이 중개를 이 업하고 관련된 또 판례가 2010 다 86525예요. 앞에는 연도고 뒤에는 이제 저기에요. 뭐 번호, 접수번호. 자,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첨부 파일 다운 받으셨어요? 다운 딱 해가지고 띄워 놓으신 다음에 적으셔야 돼. 이게 그 판례 지금 쭉 나와, 중개업에 관련된 판례가 조금 밑에 정말 아름답게 여백의 미, 동양의 미가 살려져 있잖아요. 그걸 채우시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2010 다 86525 그 판례의 핵심이 뭐냐면 봅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처벌할 수도 없다. 같은 얘기하고 있죠? 누가 베꼈을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다시 3단 비교표 제2조 2호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하고 비교해야 될 게 4호의 개업 공인중개사죠. 자,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자격 취득한 자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그렇죠. 개업한 사람은 개설 중개사는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옛날에는 중개업자라는 표현을 썼죠. 지금 안 써요, 중개업자를. 그 다음, 이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비교, 또 올 게 있죠? 공인중개사 들어가는 게 하나 더 있잖아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중개 업무 수행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인장도 등록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게시하라고 그러고.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또 보조를 하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또 비교되는 게 같은 종업원인데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자, 중개보조원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잘 구별해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도 할 수 있네요. 및 일반 사무 할 수 있어요. 뭐 장부점이고. 좀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 업무와 관련 단순한 업무 보조예요. 중개 업무 보조가 아니고 뭐예요?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 보조다. 중개 업무 보조는 뭐예요? 소속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필기처럼 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거 빠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거 빠지면 소속 공인중개사 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우리 용어 정의라는 이 세 번째 테마의 핵심은 뭐다? 비슷한 것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개하고 중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다. 출제의 핵심은 뭐다? 가장 포인트는 바로 중개업에 해당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 판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중개사부터 해서 용어 정의까지 한번 살펴왔습니다. 따고 나서 반드시 뭐예요? 다시 한번 법조문을 소리 내서 샤우팅 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녁에 잠 안 오실 때 있잖아요. 이제 날씨가 푸르푸르 이제 봄이 오고 그러면 그때 잠 안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딱 그쵸? 한국어로 따져 무겁긴 하죠. 그렇지만 딱 그냥 3단 비교표 보면서 딱 하면 뭐예요? 그렇죠. 남편이 미쳤다고 하겠죠. 와이프가 미쳤다고 하겠죠. 그러면 합격입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